이제 일찍 올라온 이유는 여기 칠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PPT를 준비 안 하고 와서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 다 준비해놨어요. 해가지고선 이걸 만지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로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선 일찍 와서 이렇게 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사무실에 성스러운 3가지 깃발을 올려서 저 나름의 철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하고는 오랜 관계인데 사실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관계심이라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오한 게 있어. 근데 사실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짧게 미용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 좀 어색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달려온 제 나름대로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용계,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하면, 저는 현재는 이제 해비수 헤어라는 미용실을 체인점을 하고 있고, 마스터 상사라는 미용 재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터키 3 자비량 선교원이라는 간판을 올려서 의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1층에는 재료상이 있고 2층에는 자비량 선교원, 저희 스승님한테 저는 너무나 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누군가에다 전달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제자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마스터키 3 자비량 선교원 간판을 달았더니 사이비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 자체를 즐기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 요 브랜드, 제가 사실은 솔직히요, 좀 꿈이 컸었어요. 왜 가능했냐면, 소연 원장도 대표도 계시지만, 저는 일본에 가서 20년 이상을 조직의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면서 조직에 거의 랭킹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오마이라고 그랬어요. 너 뭐야? 너 회장 가방 못 지야? 그랬어요. 너 따까리냐? 그랬어요. 10년, 13년을 지나니까 이제 점점 저한테 다가왔고, 거의 14년쯤부터는 제가 이제 거의 조직의 랭킹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대표님? 이제 부이사장, SPC 미용 경영 조직의 부이사장. 제가 성원까지 나갔어요. 일본에서. 근데 우리나라 협회하고 조직하고 일본 조직하고 게임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 마크, 왕관. 요건 의미가 있어요. 차후에. 그 다음에 요거는 헤비스라는 제 브랜드. 요거는 마스터키 3라는 스승님의 철학. 이 철학을 전달하였다, 전국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판매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미용실을 했던 사람이고, 스승님의 철학을 전국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재료상을 활용하면 되니까. 내가 1000개, 30개를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100개, 200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스터키 3를 정말로 미용계에, 왜냐면 일본에서 미용협회에는 정말로 그 일본의 SPC 조직은 일본 내에서 직업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아주 큰 조직이에요. 그냥 미용사의 조직이 아니라 리더자들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용업계에 그런 조직을 좀 전달하고, 그의 베이스 철학은 마스터키 스승님의 철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체인점으로서는 17개, 그리고 저는 기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도 했어요. 식당 와보신 분 알겠지만 식당도 정말로 맛있는 식당을 했어요. 아줌마한테 아낌없이. 우리 한우 원장님 오셨어요, 그죠? 네, 그럼요. 한식 뷔페. 많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미용실을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 매장,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직영점이, 그러니까 시내라는 청주는 작아요, 사실은. 동성로보다도 대구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7개가 있었으니까
1층 매장들만. 그러니까 제가 직영했던 매장에서 30% 40%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제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건이 있었는데 뭐 유튜브 나가니까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겪고 마침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줄 게 없는 거야. 저 마스터키 3를 뭐 전국에 하고 뭐 제가 미용실을 보여주고 하는 게 건데기가 없어졌던 게 가장 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이제 미용을 접었죠. 미용실을 직영점을 없애고 학원은 없애고 기숙사도 없애고 식당도 없애고 다 없앴어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진짜 지금 사무실이 좀 시장통에 있는데 그걸 제가 혼자 60평을 다 공사했어요. 그리고 60평, 62평인데 그리고 짐들을 제가 다 날랐어요. 이사진사서 안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장들을 조금씩 이제 뭐 직영을 할 생각은 없고 직영 생각을 하지 않지만 누가 이제 체인점에서 예전에 내가 했던 친구들이 이제 미용실 오픈하는 경우는 제가 컨설팅해서 지금 작게 하는데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되게. 올해도 지금 2개를 오픈했는데 잘 돼요.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미용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은 제가 우연히 사실은 이제 스승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일본의 스승님. 이게 궁금한 건데 저같이 아무것도 미용업계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사실 미용업계에 들어온 거가 IMF 때 저는 회사가 망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IMF 때 무역회사 다녔어요. 뭐 정말 이제 무역기사라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가지고 와서 국내에 이제 농가에다 판매하는 건데 이건 완전 대빵이에요. 농林수산부에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 거야. 연 20군데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 특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사실 할 게 없었어. 너무 편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늘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 이게 되게 좀 자유롭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와서 회사가 망했고 막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 우연찮게 미용업계에 들어왔어요. 우연찮게 미용업계에 들어왔는데 저는 미용실을 투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와이프가 미용실을 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집사람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옆에서 항상 관여를 했기 때문에 미용실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용실을 9천만 원짜리 작은 거 상가를 해서 제가 7천만 원 되고 그때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원장 2천만 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다 나간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용업계에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이제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전단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다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왔을 때 미용실의 수익 구조라는 게.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직원들 출퇴근을 시켰어요. 직원들 출퇴근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전부 샴푸를 했고 밤에 맨날 2시간씩 전단 작업을 했어요. 청소는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밥도 항상 꼴찌로 먹었어. 왜? 직원들이 밥 먹다가 누가 반찬 더 먹었다고 싸우고 나가더라고. 이거 현실이에요. 고기, 계란말이, 특히 계란말이 같은 거 몇 개 먹으면 싹 다 없어져 버려. 계란말이. 요번에 통했다 계란말이 8개 정도 들어있으면 내가 2개 먹어버리면 밑에 애들 아무도 못 먹어. 어떤 애 3개를 먹어. 고등어, 갈치조림 이런 거. 갈치조림 4개 오면 하나가 1명 먹으면 나머지 누가 먹냐고.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꼴찌로 먹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300을 못 넘었어요. 수입이. 직원을 출퇴근을 시키고 내가 다 했는데 300이 안 넘는 거야. 수입원이. 실제로. 안 넘어요. 수입이 300이 안 넘는 거예요. 거의 뭐 250에서 300 그 사이밖에 안 돼, 수입이.
막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나는 언젠가 이걸 도망가야 되겠다. 언젠가 이 사업을 난 정말 싫다. 도망가자라고 했던 찰나에, 그때 찰나에 이제 누가 저한테 꼬셨어. 제가 일본말을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누가 꼬셨어. 야, 우리 일본 가서 너 일본말 할 줄 아니까 우리 체인 사업 하자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땡큐죠. 야, 가자인 거야. 가자. 갔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스승님하고의 만남이에요. 2004년 11월 24일. 제가 스승님과의 만남이 2004년. 지금부터 21년 전 얘기죠. 그때 만나서, 그때 스승님이 했던 사업이 미용실 네오리브예요. 지금도 동경에서 넘버 2예요. 동경에서. 뭐 영업용으로는 넘버 1이에요. 영업용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있잖아요. 이런 미용실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우수한 기술력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한 8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네오리브. 뭐 잘 아시겠지만. 넘버 1이 영업력, 매출은 넘버 1이니까 동경에서. 그래서 네오리브라는 상호를 제가 한국에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 네오리브 첫 번째 프랜차이즈 했던 친구가 오늘 생일이었네. 문자가 왔어. 내가 오늘 강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네오리브를 창원에 제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해에 3개를 오픈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제 인생에서 너무나 정말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승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같아요. 딱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너 왜 왔냐? 오마에 도시대 니온 니키타노?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 비즈니스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비즈니스의 세계는 높지가 않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높지가 않다. 공부를 해라. 그리고 비즈니스는 싸우지 말고 우리 아들하고 해라. 한 거야. 조건이 없어. 네오리브를 한국에 체인점을 하는데 로열티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뭐 교육비가 얼마고 조건이 없어. 싸우지 말고 해라가 조건이었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네오리브를 체인점을 열정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미용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 미용 카페라는 걸 했었어요. 중국 미용 카페. 초창기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박승철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멤버들이 박승철 들어간 거예요. 상하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카페 멤버들이 중국 미용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 인맥들이 있어가지고 그 잘한 친구 하나를 창원에서 무슨 백화점인지 모르겠어. 백화점에서 랭킹 1위 했던 친구, 이철 헤어커커에서 매출. 그 친구를 내가 꼬셔가지고 네오리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김해에 가서, 김해에 장사가 너무 잘 된 데가 있었어. 한 달 매출 1억, 당시. 근데 단가는 2만원, 25,000원, 3만원. 토리 헤어 전 브랜드야. 미스터 장 출신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싸게 하니까 자기가 쪽팔리니까, 항상 너무 싸게 쪽팔리니까 매출이 좋은데, 일본 브랜드 그래? 그럼 바꿔볼까 한 거야. 그때 본부장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이철 노장군이 본부장에 있어요. 노장군 아시나요? 이철에 그거 지금 현재 사장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 본부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거기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노장군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저가 스승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건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전달하는 건 아니고, 또 미용계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IMF 때 우연찮게 미용계에 들어왔고, 그리고 스승님하고 만났는데, 여러분들 되게 이제 제가 김해에서 10명을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김해 네오리브 했던 친구는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 대단했었냐면, 헬기에서 떨어지면서 컷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 정도로, 김해가 작은 동네, 그 동네 상권을 싹 먹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손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왜 때려쳤냐? 너무 크레임이 많은 거야. 매직 3만원 하는데 맨날 크레임. 이 크레임의 부부가 스트레스를 죽어버리니까 있는 거야.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
매직 파마가 이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던지고, 하여튼 다 잘 나갔었어. 거기 우리 멤버들 중에는 저 빼고는 다 잘 나갔어. 저는 300밖에 못 벌었는데, 300도 못 벌었는데, 그 친구들은 한 10명들은 다 잘 나갔었어. 다 기술자였었고. 근데 지금 그 친구들 다 떨어져 나왔어요. 살아남은 건 저만 살아남았어. 여기서 바로 핵심이 뭐냐? 저는 이걸 배운 거야. 비즈니스의 세계는 높지가 않다. 근데 이 친구들은 비즈니스의 세계가 높다고 착각하고, 내가 지금 300을, 재산이 200, 난 잘 모르겠어. 막. 그때 하도 얘기가, 나 100억인데 500억을 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나는 300밖에 못 벌었는데, 미역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막 진짜 대화 자체가, 난 1000억을 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거보다 오늘 교육을 교육이라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의식의 세계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가 높으냐 이거야. 높으면 얼마가 높은 거냐 이거야. 얼마가 높은 거냐. 그러나 스승님은 높지가 않다. 그리고 공부를 해라고 했어요. 공부를. 그 공부가 이거예요. 스승님 제가 처음 만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너 체인점을 줬으니까 조건부죠. 너 네오리브 한국에 체인점을 줬으니까 너 한국에서 10명을 모집해서 공부를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명을 모집했어요. 창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서. 근데 스승님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이에요.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있어, 이렇게. 제가 거의 이렇게 가운데 앉았어, 이렇게. 딱 애들이 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첫 수업에,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하겠다. 훌륭한 리더는 앉아라. 밑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소리를 질러라. 응원을 해라. 이야! 하는 거야. 이야! 3번 하는 거야. 근데, 자, 해봐라 한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이야, 그 소리가 완전히 광원 가야겠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방법은 내려와라.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라. 그건 응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는 여기에 너무 심취가 돼버린 거야.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그 당시에 그래. 대표님 그 당시에 눈에 불이 났어요. 위에서 그냥 애들 막 누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사입이고 잘못 보고 해가지고 나의 반대파가 너무 많았던 거야. 어쨌든 지금은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려가는데 내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배우면서. 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매장에서 지금 열심히 치고, 특히 송현 대표 치고 잘 치고 나가고 있고, 우리 또 마크 헤어 대표는 잘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항상 요거 두 가지를, 오너는 밑으로, 그리고 항상 박수와 소리를 통해서 응원해라. 자, 그거를 첫 수업에 들었고, 그 다음에 첫 수업에 이것을 했습니다. 자, 저는 당시 300을 못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300을 못 벌었어요. 근데 네오리라는 체인점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돈을 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교육을 열심히 내가 모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김해 창원에서 교육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2005년부터 교육을 했어요. 2005년부터. 그때 당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켓을 딱 입고 여기서 딱 유상 고래 뱅크스레바 오카네 나루요 이렇게 한 거야. 자, 유상 이거 공부하잖아. 그럼 돈이 들어와. 포켓머니라는 거야. 돈이 들어와. 아니 내가 지금 300도 못 벌었는데 지금 어떻게 네오리브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체인비 안 받으면 내가 좀 체인비 땡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 아부하고 있는데 무슨 저걸 배우라는 거야. 저걸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창원에서 저걸 4년을 했어. 4년. 매달 한 명씩 왔어요. 그때 당시 대단한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지금 여기 돈 내는 게 52년 뭐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거 때 일본 분들을 2명, 3명을 불렀어요. 저희가 비행기값 호텔 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술집은 룸을 갔어요. 뿜빠 해가지고. 한 번 가면 돈 100만 원이야. 일본 사람 3명이 오잖아요. 비행기 2명, 3명이 와요. 그럼 비행기 값, 호텔은 뭐, 모텔을 잡아줘도 밥 먹고 쓰고 1박 2일, 2박 3일 있다 간단 말이에요. 하루 교육하는데. 그럼 최소한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50만 원, 60만 원 1년 내는 것도 그런데 한 번에 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 교육을 전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들었어요. 네오리브 했던 친구는 뭐 제가 체인점 네오리브 하니까 일본 선생님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고 또 네오리브 했던 친구 한 명 있었어. 그 친구도 그냥 지 간판이 네오리브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연관돼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가까우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깊기를 제가 5년이 지났어. 5년을. 제가 5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거에 대한 깊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변함이 없던 거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미용인은 아닌 일반인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가 이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있던 게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뭐 다 좋은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독교의 뭐 종교를 떠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저하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을 들어왔을 때, 신앙을 가졌을 때 나에게 영혼이 들어온다고 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든 말든 스승의 철학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는 영이 들어와 있다. 영과 함께 들어와 있다. 그 영은 무엇이냐? 영혼이 들어와 있다. 절대 볼 수 없는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는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종교를 가지고부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깨달은 것부터가 아니라 나는 태어난부터 바로 내 안에 영혼이라는 무한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한력이. 제가 유튜브에 무한 능력이라는 걸 무한 능력이라는 것을 뭐 유튜브를 하진 않지만 올려봐도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몰라요. 검색 수가 없어요. 제가 무한력, 무한 능력 유튜브에 몇 개 올린 게 있잖아. 검색어 먼저 떠요. 뭐 조회수는 없지만. 근데 무한력, 무한 능력이라는 단어들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우주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주는 무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주는 무한. 우주는 무한. 이건 다 알아. 더 들어가면 블랙홀도 알아. 여러분 블랙홀 뭔지 아시죠? 네. 태양을 우주계를 삼켜먹어. 우주 은하계를 삼켜먹어. 태양이 삼켜먹어 버리는 거야. 지구고 화성이고 목성이고. 근데 우주는 무한한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유한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버려야 돼. 어떻게 깨느냐?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돼.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 뭘로 없애? 나를 제로를 시켜야 돼. 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단 문제는 대가리야. 가슴은 상관없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슴은 상관없어. 뭐 그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머리를 없애버려야 돼. 나한테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들, 고정 개념들을 없애버려야 돼. 제로를 바뀌는데 그 없애고 없앤 다음에 뭐를 집어넣냐면 요 마스터 키 3라는 거 중에 3라는 게 뭐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나는 태어날 때 나에게 무한한 힘을 가지고 어디서 왔다. 우주에서 왔다. 나에게는 우주의 파워가 가지고 있다를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가느냐?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은 내가 처음에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작은 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무한한 나는 있지만 시작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만들어 나가잖아. 자, 작은 나로 시작을 하는데 혹시 작은 나라고 작은 나가. 하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방향성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냐 이거지. 방향성은
이 방향성을 가라. 자, 스승님이 여기서 딱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딱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딱 앉아서 눈을 딱 쳐다보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여기가 보이더라. 내가 여기서 앉아서 밑에를 보니 여기가 밑에가 다 보이더라. 그냥 올라와라. 뭐야? 올라와라 한 거야. 여러분들 산에 가면 아시죠? 산에 자시고 하니까 위에서는 다 보이지만 밑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골목은 다 보이잖아. 근데 밑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스승이라는 거야. 이게 스승이 중요한 거야. 인생에서. 스승은 위에서 다 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야. 나만 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스승님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난 믿었어. 난 선생님이 나를 잡을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0밖에 못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턴 생활을 얼마